보자. 그 물질변화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중학교를 제대로 이수했다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화학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화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화학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중1, 2 내용이 안 돼 있어. 예를 들면 원소기호도 똑바로 안 해보고 있고, 원소기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주기율표상에서 원소기호 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분자, 원자, 원소, 이온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친구가 많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알 수도 있을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같이 정리를 하면서 봅시다. 안 적어도 돼. 먼저 분자, 원자, 원소에 대한 세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접근해 볼게. 그 분자가 혹시 뭐라고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나? 분자란 무엇이다?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고 그래. 성질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 실은 중학과정에서는 성질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하거든. 성질에 대한 내용만 강조하는데 고등교육과정은 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소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NaCl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 이런 건 우리가 분자라고 안 해. 왜냐하면 NaCl 알기니까 독립적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거든. 소금은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옆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야. 따로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모든 금속들도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 안 써. 예를 들면 철, 뭐 마그네슘, 금 이런 거 있지. 은이나 금이나 이런 모든 금속들도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안 써.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뭉쳐 다니는 거야. 이렇게 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다닌다는 거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질, 소금이나 이런 금속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취급 안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NaCl 또는 철 같은 경우는 분자로 취급 안 하더라. 그렇지?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래. 왜 적고 싶어? 그래. 적어놓으면 좋아. 분자라고 한 건 성질이 일단 나타나야 되고, 성질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독립적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원자란 무엇이냐? 그 분자도 한번 말 나왔으니까 그려보자. 유명한 분자 한번 그려볼게. 나는 유명한 분자야. 누군지 알까? 수업하면서 한 중등 수준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한 2번 봤나? 뭐 학교가 학원이고 통틀어서 저 굳이 못 알아고 맞추려면 지금까지 한 2명밖에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 입자의 배열 상태를 표현을 한 거고, 이걸 화학식으로 적으면은 CH3COOH라고 돼. 이건 또 어디서 들어본 애들이 있더라고. 들어본 적 있어? 뭔데? 이거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근데 아세트산 하면 또 아세트산도 모르지. 물에다가 타면 이게 식초야, 식초. 그럼 식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 식초의 성질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가던가, 또는 이게 떨어져 나가던가, 또는 뭐 여기가 떨어져 나가던가, 또는 뭐 이만큼이 떨어져 나가던가,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더 이상 이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 알겠지? 완전히 이렇게 모여있어야지 그 성질이 나오는 거야. 그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로서 분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하나의 분자 단위라고. 성질을 갖는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입자. 됐어? 요것들은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원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요게 원자야. 요게 원자.
원자를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자가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여기서 핵심어가 뭐지? 쪼갤 수 없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쪼갤 수 없는. 분자는 쪼갤 수 있어. 분자는 막 이런 데 이런 데 쪼갤 수 있고 여기도 쪼갤 수 있고 여기도 쪼갤 수 있고 여기도 쪼갤 수 있는데 쪼개는 과정에서 이 알갱이 자체는 건들면 안 된다고. 요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 안에 분자는 몇 개가 보여? 분자 한 개인 거야. 원자는 몇 개가 보여? 8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이 분자와 원자의 개념이고. 마지막에 원소의 개념은 뭐냐? 원소는 원자의 종류를 말해.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해. 그 오른쪽 그림 보면 이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들을 같은 애들끼리 묶을 수 있지? 총 몇 종류로 묶을 수 있어? 3종류로 묶을 수 있지. 이 원소는 3종류로 묶을 수 있고 뭐가 뭐야? 그렇지. C라고 해서 탄소도 있고 H라고 해서 수소도 있고 O라고 해서 산소도 있더라. 이게 이제 분자, 원자, 원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됐지? 기본적으로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다. 원자가 모이면 성질을 갖는 그 분자라는 입장을 할 수 있고 또는 분자를 쪼개면 이제 원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원자들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더라.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변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 10페이지야. 변화는 변화야. 어떤 특정 사건 전후로 바뀌었어. 바뀌는 게 이제 변화인데 그걸 이제 물리 변화라는 말과 화학 변화라는 말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한다고. 차이점은 뭐냐면 물리 변화의 경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화학 변화는 성질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성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으로 따지면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바뀐대. 그럼 어떤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3가지 중에서? 그렇지.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 적어놔.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다.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다. 그럼 이거랑 또 같은 말이 뭐냐면 분자 자체는 안 바뀌었다는 거야.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원자 배열이 같다라는 뜻이야.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이제 고개가 끄덕여져야 되는데 그 원자가 배치된 그 라인이 똑같다고. 방금 봤다시피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요 배치돼 있지.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배열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거야. 그게 이제 물리 변화야.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분자 수준의 변화가 없으면은 원자 배열이 같다. 그럼 되는데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물리 변화야. 분자 배열이 달라져.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내가 점을 찍어서 이걸 분자라고 해볼게. 분자가 처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있었어. 근데 나중에 분자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이런 변화를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잘 보면 빨간색 알갱이 자체는 안 바뀌는 거거든. 빨간색 분자라고 하는 알갱이는 안 바뀌지만 분자들의 배열이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뭐가 있대? 모양 변화, 상태 변화. 뭐야? 모양 변화나 상태 변화들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한다. 모양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위로 오리든가 유리창을 깨갖고 모양이 바뀌든가 뭐 그런 게 이제 모양 변화고, 상태 변화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상태 변화가 혹시 뭔지 알아?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의 뜻. 요게 고체, 액체, 기체 얘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바뀌는 거를 상태 변화라고 해요. 얘가 이걸로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다가 이걸로 바뀌었다. 뭐 이걸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고체, 즉 기체 간에 바뀌는 현상을 상태 변화라고 하고, 이거 중1 때 얘네들 이름 쭉 배워. 융해, 기화핵과 승화 배웠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해. 요거 말고 물리 변화라고 하는 게 두 개 더 있어. 오른쪽에 보면은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네. 그냥 적을게. 아 밑에 있네. 그렇지. 확산이랑 용해,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확산과 용해.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용해. 요 네 개가 이제 물리 변화의 대표거든. 모양이 바뀌었다, 또 상태가 바뀌었다, 또 확산한다, 또 용해된다 이런 표현인데, 확산의 뜻이야. 물에다가 잉크를 떨궜을 때, 여기 나오면 카메라가 안 잡히지. 물에 잉크를 떨구면 잉크가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퍼지는 잉크 사진이 없네. 이 잉크라고 치면 여기다. 물에다 잉크를 담으면 이렇게 쭉 퍼진다고. 이런 게 이제 확산인 거고, 용해라고 하는 거 녹는 현상. 각설탕을 넣었어. 각설탕이 녹아갖고 풀어 헤쳐지면서 눈에서 사라지지. 이런 것도 물리 변화로 보는 거야. 왜냐면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 각설탕 상태도 먹으면 달고, 이 상태도 먹으면 다는 거지. 단맛이라고 하는 성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 나온다. 다시 한번 핵심은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분자가 유지된다. 분자 자체는 유지되고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야. 그치? 예쁘게 적어볼까? 원자 배열은 유지되고 분자 배열은 바뀐다. 이게 이제 물리변화에 대한 표현인 거야. 원자 배열은 유지되는데 분자 배열이 바뀐다. 이게 이제 물리변화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얘들이 나왔어. 컵이 깨진다, 종이 자른다, 뭐 음료수 캔 찌그러뜨렸다, 다 모양 변한 거지. 상태 변화, 녹는다가 융해, 김설인다 혹시 뭔지 알아? 김이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김이 뭔지 알아? 밥에서 삶는 김 생각한 거 아니지? 안경 닦을 때 하얀 거 그게 김이지. 그럼 내가 하고 뱉어내는 거는 수증기란 말이야. 기체 상태로 뱉었지만 차가운 그 유리를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액체로 바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 액화야, 액화. 몰랐으면 적어놔. 김소리는 액화야. 이건 실은 중1 때 배우고 넘어와야 되는 건데 모를 수도 있지. 몰랐지? 액화인 거 몰랐지. 그 김이라는 거 자체가 액체인 거를 또 알아야 돼. 주전자에서 물 끓이면 주전자가 이렇게 있고 물 끓이면 여기서 하얗게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물이야 수증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 아니면 얼음이 둘 중에 하나야. 수증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근데 주전자에서 물 끓이면은 김이 났단 말이죠, 여기. 김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뭔 거야? 물인 거야, 물. 알겠지? 이거 보고 수증기라고 하면 안 돼. 수증기였으면 눈에 안 보였을 거야. 물이야, 물 상태야. 그래서 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이야, 물. 물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러면 눈에서 사라지겠지? 수증기가 되면 눈에 사라지겠네. 보여줄게, 무슨 책이지? 자, 주전자 빨빨 끓으니까 김이 나지 지금? 여기 김 보여? 잘 보면 이 뿌리 부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때가 수증기인 거야. 여기서 물에서부터 끓어와서 수증기로 나오는 때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급격하게 식으면서 액체로 바뀐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고 뒤로 가면 또 흐트러지지? 그럼 다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야. 여기 구간만 물인 거고 여기랑 여기는 수증기 상태인 거야. 여기서 기본이니까 잘 챙겨놔. 그래서 물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부분인 거야. 물 끓이면은 여기 라인이 수증기고 여기까지 안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이는 여기까지가 수증기인 거야.
그러니까 급격히 식으면서 여기가 김이 된 거고 여기는 물. 그래서 물 끓이면 수증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산,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산이고 이거 냄새가 퍼져나가는 건 눈으로 볼 수 없지? 그 퍼진다는 현상 자체가 확산을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용해, 뭐 물에 넣었더니 녹았다, 코코아를 녹인다, 뭐 설탕을 녹인다, 이 녹이는 현상 다 성질이 유지되는 분자 수준의 변화는 없어. 분자를 구성하는 이라고 할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물리변화라고 한다. 자, 오른쪽에 얘가 나왔네. 설탕을 불로 가열하면 설탕이 녹는다 해가지고 달고나 만드는 거 최근에 좀 유행이지 않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먹어봤어? 그거 달고나 만들 때 이제 설탕 녹이는 거지. 다음 밑에 그 화학변화인데 이 설탕을 계속 가열을 하게 되면 시커먼 게 타. 맛도 바뀌어. 원래 달달하다가 설탕이 시커먼 게 타면 이제 쓴맛 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분자가 바뀐 거야. 분자가 바뀐 거야. 따라서 분자가 바뀌면 우리가 화학변화라고 한다. 분자가 바뀌어서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됐어요. 다음 밑에 화학변화로 가면 화학변화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바뀐다. 그렇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바뀐다.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바뀌는 거지. 아까 물리변화는 분자가 안 바뀌었어. 분자가 유지되는 거고 화학변화는 분자가 바뀌는 거고 분자가 바뀔 때 우리가 화학변화라고 한다라는 거지. 알겠니? 여기 양초를 태운다, 종이 태운다, 뭘 태운다 다 연소 관련된 얘기거든. 열과 빛이 발생하는 거 우리 연소라고 하고 연소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C와 H가 있는 연료다 그러면 CO2랑 H2가 발생하고 C랑 H가 없는 연료도 있어. 그걸 금속 같은 경우는 태우면 금속 산화물이 된다 그래. 산소가 붙어. 그 C랑 H로 되어 있으면 연소하는 과정에서 CO2랑 H2가 나오고 금속 같은 경우는 CO2랑 H2가 안 나와. 금속 산화물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 전부 다 화학 변화가 된다. 원자 자체, 원자 수준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원자 배열이 바뀌어요. 원래 뭐 포도당이라고 치면은 C가 바퀴가 섞여 이렇게 붙어있다. 여기 뭐라고 적고 여기 C가 여기 H가 막 붙어있고 이런 배치가 있거든. OH도 붙여있고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산소가 와갖고 얘랑 만나서 CO2로 떨어져 나가고 H랑 만나서 H2로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분자 자체가 바뀐단 말이야. 연소라고 하는 건 분자 자체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음 기체 발생과는 발포정이라고 나오는데 발포정 같이 행동하는 거가 뭐냐면 이게 되게 유명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탄산칼슘. 화학적으로는 탄산칼슘이라고 적으면 되고 얘를 석회암이라고 해. 달걀 껍질, 뭐 석회암이라고 해요. CaCO3. 얘를 가열하거나 산이랑 만나게 하면 여기서 CO2가 발생해요. CO2 기체가 발생해요. 여기 있는 CO3 중에서 CO2가 뛰쳐나가는 거야. CO2가 뛰쳐나가면 남는 게 뭐만 남아? CO2만 남겠지? 요런 상황이 지금 분자라고 하긴 뭐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잖아 원래. 요런 식으로 원자 배열이 있었다가 CO2로 조립되면서 뛰쳐나가는 상황인 거지. 원자 상태의 배열이 바뀌니까 우리가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발포정에서 발생하는 이 기체의 이름 적어놓으면 거기다가 CO2라고 적으면 돼. 이거 CO2야. 다음 달걀 껍데기와 묽은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이거 얘 외워야 돼요. 이산화탄소. 다음 하나 더 있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기체 중에서도 수소 기체가 발생해. 수소 꼭 외워놔. 기체 발생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가 이거 두 개거든.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랑 수소 발생하는 거랑. 오른쪽에 철이 녹슬게 되면은 색깔, 냄새, 맛 등이 바뀔 수 있다. 색깔 변하고 냄새 변하고 맛 변하는 거는 전부 다 화학 변화야. 철이 녹슨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철만 있다가 산소가 붙는 거고, 과일이 익는 것도 맛이 변하는 거지. 냄새도 바뀌고. 김치가 신맛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맛 변화는 역시 화학 변화고, 사과의 갈변, 이런 색깔 변화도 화학 변화인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는 오감에 의한 변화가 나타난다. 알겠지? 물리 변화는 오감에 의한 변화가 없는데 이건 있어. 다음 앙금 생성이라고 해서 이거 중2 때 배우던가. 앙금 경우 좀 기억나니? 몇 개? 제일 유명한 게 AgCl이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 흰색 앙금. 그 다음에 뭐 PB, 밑에 있는 거 PbI2거든요. PbI2는 노란색 앙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앙금 정리하는 기억이 있을 거야. 앙금이 생성되는 것도 역시 새로운 원자의 배열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를 볼 수 있다. 시간 줄 테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봐. 지금 얘가 뭐가 있나?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얘를 보시고 이게 왜 화학 변화인지 이게 왜 물리 변화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해봐. 뭐 이상한 거 있어? 이게 왜 물리 변화인지 왜 화학 변화인지 모르겠다는 거. 지금 뭐 썰었다 모양 변화지, 깨졌다도 모양 변화고, 말랐다는 무슨 변화야? 난 상태 변화. 녹는다? 상태 변화. 여기 응결이라는 말 자체가 상태 변화인 거지.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다는 걸 응결이라고 하나? 이것도 상태 변화지. 근데 이거 이름 뭐라 그래? 드라이 아이스가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건데 이게 고체잖아. 드라이 아이스는 여기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현상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승화. 이 재밌는 거는 얼음이라고 봐봐. 고체, 액체, 기체에서 얼음은 수증기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거쳐야 되지. 그치? 근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산화탄소 CO2로 날아가지. 맞니? 이 상태를 이 얼음 아이스라고 하잖아. 그 물을 거쳐서 수증기로 날아가면은 웻 젖은 상태로 날아간다고? 근데 얘는 건조한 상태로 날아가니까 드라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물을 건너뛴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승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드라이. 건조한 얼음의 뜻이야. 물을 거치지 않고 수증기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속 만든다. 모양 변화지 이거.
가는 철을 뭉쳐. 강철성 만든 거. 요거 뭔지 알아? 어떤 상태가? 이게 보면은 촛불 중에서 양초가 녹았다라고 하는 게 융해지. 그러다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촛농이 그냥 액체되는 거잖아. 융해로 보면 돼, 융해. 이게 다시 굳으면 또 음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양초가 녹아서 촛농됐다는 거는 융해라고 보면 된다. 융해. 다음 밑에 화학변화 이게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연소니까 화학변화. 그다음에 부패한다. 색깔, 맛변화 일어나는 건 아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뀌면 화학변화라고 했지. 부패한다, 색깔 변했다, 이런 것들. 달걀 익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색깔 변화도 있지. 원래 투명하던 게 허옇게 되잖아. 그렇게 허옇게 되면은 변성되는 거거든. 바뀌는 거거든. 성질이 바뀐다고. 대표적으로 원래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그걸 삶거나 구우면은 걔는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지. 그게 변성이라고. 성질이 바뀌는 현상. 맞아? 백내장이라고 들어봤어. 백내장. 눈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야. 백내장이. 빨간 진짜 눈 아래 허옇게 돼.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걸까? 자외선을 자꾸 맞으면 자외선에 의해서 내 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야. 내 눈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되니까 그 변성의 흔적으로 색깔이 바뀌고 그 색깔 변화가 허옇게 변하는 거지. 그럼 눈의 기능이 확 떨어지겠지? 봐야 되는 그게 사라지는 거야. 못 봐. 장염돼. 얼른 수술해줘. 백내장 됐고요. 밑에 이제 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하나 나와 있는데, 물리 변화의 대표적인 게 물 끓이는 거지.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은 원래는 불 분자끼리 가까웠다가 불 분자들끼리 멀리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분자 배열이 바뀐 거야. 분자 배열이 바뀐 거야. 옆에가 제일 깎아. 여기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다. 근데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갖고 분해하면은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데 이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 물이 뽀개지면서 수소랑 산소로 바뀐 거야. 이때는 새로운 분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원자 배열이 바뀌었다고 하고, 물리 변화는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하게 돼. 여기 얘는 성질이 변한다. 얘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도 독립적으로 뭔지 잘 냈는데, 지금 물을 전기분해 했을 때 잘 봐봐. 여기 부품 부피 보여? 여기는 요만큼이 기체가 생겼고 얘는 요만큼 생겼단 말이야. 비율이 다르지? 왼쪽이 2배 더 많이 생겼지? 이 2개 더 많이 생긴 게 수소야, H2. 그 다음에 조금 생긴 게 산소야, O2.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쳐봐. 물 100개를 뽀개갖고 수소 어떻게 몇 개 나와? 물이 H2오니까 H2가 100개니까 얘 100개 나오겠지? 근데 O는 몇 개? O2는 몇 개 나와? 50개 나오겠지? 50개. 이게 지금 O 하나밖에 없거든. 그 100세트에 O 하나짜리니까 O2로 묶으면 50세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이 2대1로 나오는 거야. 이게. 물의 화학식 자체가 H2이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우리가 어디가 수소고 어디가 산소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여기 극을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극인지. 무슨 극인지 물어볼 때 쉽게 푸는 요령이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기 위한 요령으로만 기억해. 혹시 물이 H 플러스랑 O2 마이너스로 구성된다고 그러면은 좀 납득할 만하지 않아? H가 2개 있는데 H 플러스가 2개, O2 마이너스 하나, 둘 합치고 H2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극을 외우기가 쉬워. 자, H 플러스는 무슨 극을 향해서 가기 쉬울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동하겠지. 거기서 이제 분해돼서 나온 게 수소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고.
암기 용도로 이걸 써. H 플러스 두 개랑 O, E 마이너스라고 치면은 외우기가 쉽다는 거지. O, E 마이너스 산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을 향수할 거 아니야. 그 플러스 극에서 1만큼 생성된 게 산소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아?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이렇게 분해 안 된다. 실제로 이렇게 분해 안 되는데 외우기 쉬우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해 준 거야. 자, 나머지 변하는 거 얘는 원자 배열이 바뀌고 얘는 뭐가 바뀌죠? 얘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고 얘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원자 배열이 바뀌면 분자 자체가 바뀌는 거지. 얘는 분자가 유지되지만 얘는 새로운 성질의 분자가 된다.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변하지 않는 것들 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는 거야. 연금술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술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자체는 없어지지 못한다고. 이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라고. 원래 지금 산소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산소끼리 붙고 수소끼리 붙었지. 원자 배열이 바뀌었단 말이지. 이 과정에서 원자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안 바뀌어요. 질량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작.